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정도 물려 있는데 주가가 10% 정도 상승을 해서 실제로 내 평가 수익률 자체는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 기준 비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보합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가 아닌가, 이러한 류의 질문들을 정말로 많이들 하세요. 이게 저희가 기준 비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 물려있다가 보합권 정도로 가면 일단은 기준 비중으로는 돌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도 대응을 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기준 비중까지 안 갔는데 한참 물려 있다가 뭐 힘겹게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쯤 되면은 이걸 비중을 줄여야 되나? 언제 줄여야 되지? 막 보합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막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수치는 그냥 단순 예시인데 요 흘러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릴 거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해보면서 많이들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거 좀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걸 구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기준을 굉장히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기준이 없죠. 기준을 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한다 한들 그 기준에 딱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없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서 일단 좀 생각을 두 가지로 방향을 나눠주는 게 좋은데, 첫 번째, 내가 지금 SY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매매를 하다가 이런 데서 매매를 한 거예요. 뭐 앞에서부터 매매도 하고 밑에서 매매하고 뭐 매매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3,600원 정도의 평단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빠졌었잖아요, 최근에. 그러고 올라갈 때, 특히 오늘 같은 흐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때 접근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종목을 계좌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종목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좀 구분은 해야 돼요. 이 정도 구분은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계좌 상태가 어떤지 정도는 이 종목이 오르기 전부터 알 수 있으니까 구분을 할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계좌가 정말 빡빡하다, 너무 좀 상태가 안 좋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쩌다 한번 온 기회에서 너무너무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냥 인정하세요. 계좌가 너무 안 좋으면은 종목에서 파동을 노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선택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잘 보내주면 된다. 계좌 차원의 선택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보합권이 안 오더라도 그럼 진작에 보내줬어야 된다 일까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막 이게 상한가 간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올랐더라도 나는 계좌가 너무 빡빡했고 그 판단이 이 마이너스권에서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냥 파는 게 맞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가면 너무 후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아무리 계좌를 생각을 한다 그래도 네. 파는 게 맞았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논란이 있겠죠. 논란이 있겠지만 저희는 초현실적인 진짜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아쉬움의 이유는 이 종목에다 풀지 마시고 이 아쉬움의 이유는 본인 계좌에 현금이 없는 상황을 탓해야 됩니다. 현금이 없어서 계좌가 꽉꽉 막혀 있었다, 그냥 결국에는 이게 이 모든 나비 효과를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먹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주식에 관련된 모든 팁들이 계좌가 할만할 때 이거는 그냥 항상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계좌가 박살이 날 지경이다라고 한다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계좌부터 살린다가 먼저고, 계좌를 살린다는 거는 일단 현금 확보를 한다, 계좌에 숨통을 틔워준다, 이런 개념이니까 나머지 팁은 다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냉정한 말이지만 그냥 먹지 마세요. 돈이 없다, 계좌에 돈이 없다, 먹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그래서 계좌 차원의 대응이라면은 선택권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거를 이행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매도만 열심히 한다니까 그 매도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다인 거고, 약손실에서 전량 매도했다, 아니면 보합에서 전량 매도했다, 조금 더 먹고서 매도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매도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첫 번째 계좌 차원의 얘기보다는 두 번째 종목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더 깊게 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계좌가 현금 없다가 아니라 현금이 있다, 괜찮았다. 나는 종목의 파동을 보면서 대응하는데 그럴 여력이 있었다. 요 케이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현명한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평단이 만약에 3,600원 정도였고 계좌도 괜찮았고 그래서 파동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내 기준 비중을 뭐 한 50% 정도였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하락 흐름을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중은 조금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75%까지 갔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넘어갈 때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단 몇만을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래? 3,600원? 요 부근에서 50% 가면 되지. 이렇게 정하면은 참 쉬울 것 같지만 현실은, 실전은 어때요? 이 3,600원을 가기 전에 일단 한 3,250원부터 이 3,600원 이 사이에서도 분할 매도가 이뤄져야 되고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수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분봉도 한번 봐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내 평단이 오는 요 파동 3,6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이에 나는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 얼만큼 매도를 할 것인가, 이게 진짜 난제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갈듯갈듯 분명히 못 가는 흐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선 매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율하는 건데, 어쩌면은 여기서 막 기준 비중 가야 되나 그 고민 막 한참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게. 많이 하실걸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한동안 파동 없었고 갑자기 몰리면서 여기서 어찌됐든 최근 대비해서는 이 정도 상승만 하더라도 강한 상승이었고 시장 분위기 요새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이렇게 오르는 걸 상상하기보다 다시 이거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이 종목한테 많이 당했는데, 이 생각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여기서 비중을 오히려 더 많이 줄여놓고 떨어지면은 받아가지고 물이라도 좀 잘 타서 평단 많이 낮춰야지, 오히려 여기 기준 비중 초과해서 매도하고 기준 비중을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서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겁니다, 아마. 네, 맞아요. 이때 진짜 좋든 싫든 무의식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단정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가겠다, 좋게 본다, 떨어질 거다. 이때 그리고 이게 결국엔 예측 아니냐, 고수들은 이거 예측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비중을 많이 빼는 거는 하락을 대비하는 거고 비중을 적게 빼는 거는 상승을 대비하는 거 아니겠냐. 결국에는 이런 것도 다 예측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측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류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왜냐면 자신이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좀 마음속으로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는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 하는 행동에 맞고 틀림의 이 폭을, 간극을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팁이에요, 파동에서 대응을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한 10% 정도를 덜어낸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상승에 무게를 주고 싶다, 그래서 덜 팔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한 8% 정도, 2% 정도 덜 파는 거죠. 아니다, 나는 이거 하락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그래서 하락의 무게 중심을 좀 더 두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팔어 하면은 한 14%, 요 정도 오차 안에서. 근데 10% 기준으로는 뭐 2에서 4% 정도 상하방 오차를 둔 건데, 이 자체가 이미 어때요? 효과적으로는 거의 2배에 근접하는 이런 효과를 내거든요.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왜 안 될까요? 뭐 이거 가지고 뭐 해? 좀 과감하게 막 40% 50% 막 미리 팔아놓고 좀 나중에 좀 더 받아야지. 왜냐면 하락을 뭐 좀 더 생각을 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여기서 6%까지 가고 여기서 한 20% 가고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벌써 2배가 아니라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 맞고 틀림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즉 홀짝이 중요해진다. 홀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홀짝이 중요해지는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숫자로 가면은 안 된다. 이게 제 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리밸런싱을 균형을 잡는 방법, 오르나 내리나 균형을 잡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내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조금의 그런 가능성에 따라서 효율을 높이는 정도의 유도리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홀짝으로 향하는 거라면 그거는 애초에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이유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얘기실 거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최초의 20% 정도는 어떻게 나왔는데 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동을 어느 정도를 본다라는 전제는 있어야 되고요. 파동이 흐르면서 이 종목이 뭐 이렇게 흘러감을 생각했다면은, 여기서 요 정도 파동이 오게 되면은 약하지만 한 파동이 왔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뭐 10%면 10%, 그 다음에 이거를 뛰어넘는 파동에서 10에서 15%면은 15%, 이렇게 걸어주면서 여기서 기준 비중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의 퍼즐 맞추기는 자신의 스타일과 성향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적게도 아니고, 아까 말했었던 그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균형에 너무 많은 좌지우지를 하지 않는 정도 선으로 맞춰가면 된다. 이게 핵심 팁이고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팁을 말씀드렸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은 파동을 가지고 있고 파동으로 흘러가다가 별거 아니다가 항상 리밸런싱에서 오버된 비중에서 기준 비중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큰 파동이 나왔을 때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평상시 때보다 큰 파동일 경우 그 큰 파동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어쩔 때는 요 정도 가고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더 크게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대로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내가 평단이 한 요 정도 수준의 평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A에서 출발해서 내 평단 B를 지나서 C까지 올라갈 때 내가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갈지, 큰 파동 나오고서 1번처럼 그냥 꼬꾸라질지, 아니면 내 평단 B를 지나서 2번으로 꼬꾸라질지, 아니면은 끝까지 올라가는 3번으로 꼭 쭉 치고 올라갈지, 이러한 파동을 다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파동에다가 적당하게 배급을 해줘야 된다. 물론 이것도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세련되고 고수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안에서 응용되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집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배분할 줄은 알아야 된다. 자, 파동으로 뭐 비중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여기 초반 부분에서 이제 분봉상에서 이렇게 조금 약간 그 횡보가 있었잖아요. 흐름이 있었는데, 뭐 이러다가 꺾이냐 아니면은 이러다가 꺾이냐, 이제 오늘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1번, 2번 이런 때 비중을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듣는 분들은 이제 뭘 기대하는가 제가 생각을 좀 들으면서 해보니까, 이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파동을 가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두 번째 흐름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오늘의 흐름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감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어떻게 갈지, 이런 뭐 파동의 흐름을 좀 전문가라면 우리들보다는 좀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잘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좀 그런 걸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대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해, 마치 뭔가 공식처럼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비중을 많이 잃어버리진 말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해, 이런 정도의 얘기로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힘이 빠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거를 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해내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1번, 2번, 3번이라고 할 때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확률 높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응용하고 하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 있잖아요. 그거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1번, 2번, 3번을 조금은 더 세련되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는, 파동을 더 잘 이해하고 수급이 더해지고 수급이나 뭐 이런 거 보는 걸 더해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100%는 아니지만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그죠? 당연히 네. 좋아집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그 정해진 비율대로 비중만 관리합니다. 이게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거는 좀 깔고 좀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초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라도 하는 게 더 좋다.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렇죠. 초보일지라도 그냥 그걸 따라 하면은 그 이후에 뭔가 좀 본인의 실력이 없어서 서투르게 대응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틀은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수들도 이렇게 틀을 잡고 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녹여서 매매를 하기가 되게 유리하니까는 이런 것들을 되도록 지켜가면서 하는 거이기도 하니까, 나는 초보니까 고수들이 하는 거 안 하고 나만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네. 뜻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오늘 말해준 게 정말 습관화되고 더해지게 되면은 실력 있으신 분들한테 그냥 또 코너 속의 숨은 팁? 저 사이에다가 매수를 한번 섞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스스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변화무쌍해집니다. 그때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이게 아까 이제 그 분봉인데,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하면 여기에서 비중을 얼만큼 덜어내는 거, 이런 부분을 뭐 8%, 15%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 매수까지 들어간다면 또 경우의 수가, 조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도 차이가 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 여기 이렇게까지 얘기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매매할 줄 알고 클럽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을 쏙쏙쏙쏙 이해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응용에 대한 팁을 이해하기보다는 좀 개념 잡고 초보적으로 지금 오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지키는데 먼저 경험치를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서 공유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분들이, 클럽 회원분들이 다 이 종목을 매매를 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매매에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수익까지 잘 마무리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차원에서 본인의 그냥 여러 가지 개변적인 상황에서의 궁금증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누구누구님께서는 계좌가 지금 개인 계좌가 안 좋으시니까 1번 계좌 관리 차원에서 좀 매도를 좀 집중하세요. 누구누구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매수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님은 지금 처음이니까 기준 비중 맞춰가는 것만 좀 컨트롤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각자 개별 솔루션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럽에 오신 분들은 어니스트님께 좀 제대로 배워볼 생각으로 틀을 잡아보고자 오신 분들이니까 이 오더를 좀 철저하게 따라서 하시면서 실력이 잘 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볼 때 항상 문제는 그냥 혼자 하려고 하는 분들, 나 그래 뭐 어니스트 잘하지, 머니버디 너 잘하지, 근데 너네 스타일이잖아, 나는 내 스타일대로 알아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약간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이 설명을 듣고서 라고 생각했던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든 뭐 이런 각자 다른 이 파동을 좀 더 잘 예측해서 그에 맞는 방법대로 조금 더 과감하게 매도도 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서 그 예측을 잘하는 걸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셔서 성공하시는 분들 뭐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보니 기본적인 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도전을 하시다가 크게 주식을 그르치게 되는 거를 저는 10몇 년 동안 주식을 계속 해오면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잘못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저도 좀 어렵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이도 좀 어리고 경제력도 좀 작으니까 잃어도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했다면, 이제 제 주변에서 주식 잘못해서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 보면 다 억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그거를 오늘 영상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져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잘 캐치하셔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본인의 미래를 그렇게 수렁으로 빠뜨리지 않게 지금부터 좀 단단히 본인의 실력을 좀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길에서 저희가 유튜브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구독 알람 해두시고, 또 클럽 하고 있잖아요. 클럽에 오시면은 정말 확실할 거예요. 이게 실전 매매를 같이 하면서 고수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그 옆에서 곁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 그거랑 혼자서 하면서 그냥 조언만 듣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냥 뭐 다리 표현할 거 없이 클럽에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클럽은 이제 안타깝지만 어니스트님 얼굴 보면서 직접 배워가는 그런 스승제자 관계는 맺을 수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그런 제자분들과 또 관계도 맺고 어니스트님의 그 지도, 실전 매매 그거를 그대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곳이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배워보세요. 아무래도 회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저희가 이제 누구라도 올 수 있게 해놨으니까, 회비의 그 장벽은 굉장히 많이 낮춰놨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돈 많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셔야 클럽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메뉴에 있죠, 이거 눌러서 들어가시고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가입 절차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공지 보러 가기 있죠, 요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책을 보기 위해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이거 누르시면 클럽 공지가 뜹니다. 요런 공지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이 하단 부분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누르시면은 신청 폼 써서 저희 쪽에서 상담까지 받고 가입 절차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좀 올라가면은 링크를 2개 해놨습니다. 관련된 저희가 영상으로 클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 아래는 후기라던가 추가적인 질문 답변 댓글 창에 이렇게 떠 있죠. 쫙 읽어보시면서 판단해 보세요. 이 클럽은 참고로 5년 가까이, 저희가 만으로 5년 가까이 쭉 운영을 해온 클럽이고, 이 안에서 수많은 레퍼런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레퍼런스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케이스는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셔서 활동하시더라도 과거의 내역부터 해서 앞으로의 이제 쌓아갈 매매에 대한 관련된 노하우들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